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과점시장 모형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쫙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통은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요즘 이슈되는 게 바로 게임 이론 파트거든요. 게임 이론은 과점 시장을 대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점 시장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요, 몇 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게임 이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점 시장은 우선 먼저 첫 번째 특징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존재합니다. 소수 존재하는 그런 시장을 과점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나만 잘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또 얼마나 못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상호 의존성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의 어떤 상호 의존성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바로 게임 이론으로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짝 먼저 내용을 살짝 정리하면 과점 시장은요,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기업 간의 경쟁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변수가 뭐가 있냐면 Q가 있을 수 있고 P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를 가지고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 바로 꾸르노 모형이 되는 거예요. 꾸르노 모형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켈버그 모형이 있습니다. 슈타켈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스타 이게 좋아서 스타켈버그 모형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P가 이제 전략 변수로 사용되는 모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 있고요. 네, 수요 곡선 자체가 굴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베르트랑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트랑 모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이 꾸르노 모형과 스타켈버그 모형에서는요,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 텐데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보다요, 요거는 수량 가지고 경쟁하는 건데 얘는 3분의 2, 얘는 4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트랑 모형에서는요, 이게 가격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완전 경쟁 시장하고 아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한계 비용하고 똑같아지는 효율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게 동질적인 과점시장 모형에서의 베르트랑 모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도요, 반응 곡선구에서 이질적인 걸로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과점 시장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 특성은 기본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과점 시장은요, 요게 제일 중요해. 기업 간의 강한 상호 의존성이 존재한다. 왜냐면 기업의 수가 소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독점 시장은 기업의 수가 하나 있는 거잖아. 근데 과점에서는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이제 하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격 가지고 우리가 전략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선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도 기업과 추종 기업들도 흔히 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굴절 수요 곡선 모형에서 나오는데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굴절 수요 곡선 모형 이렇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굴절 수요 곡선 모형. 네, 요거를 한번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소수라는 요거 있잖아요. 요걸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특성이 뭐예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그리고 상호 의존성에서 나오는 게 게임 이론 되는 겁니다. 자, 게임 이론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기업의 수가 소수 존재하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기업이 소수 존재하니까 이렇게 카르텔 형성할 경우가 있는데 이 카르텔 형성할 때 어떻게 한다? 맞습니다. 지속적인 경우가 아니라 배신의 유인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유인이 커. 그래서 카르텔이 지속되지 않고
이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하려는 것인데 이게 배신 때리면 자기한테 이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답은요 우리가 이렇게 4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31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건 난이도가 이제 중 해놨는데요. 앞에 거는 그냥 기본 개념이니까 난이도가 하고요.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난이도 중이라 했는데 자, 완전 경쟁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시장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자, 한 기업의 평균 비용은 8이에요. 자, 에버리지 코스트가 8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MC도 8로 이렇게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8로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이랬을 때 한번 여기 볼게요.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생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자, 수요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립니다. Q 이렇게 하면 여기요. P가 20-Q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20이죠. 여기가 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와 MC가 8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MC와 AC가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20 이렇게 있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야 여기 1이라고 쓸게요. 1.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두 개 같이 놓고 푸는 거죠. P가 20- P가 20- Q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바로 MC랑 같을 때가 최종 생산량이 되는 거니까 MC가 얼마? 8입니다. 그러니까 Q는 1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독점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독점은요. 이거는 원래 계산하는 게 아니라 MR을 원래 이렇게 구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MR이 되면 여기가 독점일 때 산출량이고 독점일 때 가격해서 여기가 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요 정확하게 보면 MR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한번 해보고요. 그냥 암기하세요. 자, 기울기가 2배 가팔라요. 20-2Q 이렇게 돼요. MC가 8입니다. 8. EQ는 네 12 이렇게 되니까 Q는 네 맞아요. 6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독점일 때야 독점일 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일 때에 비해서 독점일 때 산출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완전 경쟁이 10이잖아. 독점일 때는 정확하게 반해서 8, 6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꾸르노 복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점은 어떻게 되냐면 자, 꾸르노 모형은 완전 경쟁 시장의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 이렇게 있어.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이 12잖아. 그러니까 3, 4, 12 해서 8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꾸르노 복점일 때는 8 요게 답이 됩니다. 오, 이렇게 많이 걸렸네. 자, 슈타켈버그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슈타켈버그는 스타라고 말씀드렸어요.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분의 3이에요. 얘는 4분의 3 해가지고요. 4분의 3 곱하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산출량이 되니까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3, 3, 9 이렇게 되죠. 9가 되면 요거를요.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나눠가져요. 그러면 6과 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때 6에 해당하는 게 슈타켈버그 모형의 선도자, 얘는 추종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도자는 6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추종자는 3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 그래서 이게 과정 모형에서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그냥 기본적인 개념, 상호 의존성을 기본으로 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생산량을 구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간 편법 공식을 사용하세요. 편법 공식은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은 P와 MC가 같을 때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꾸르노는 2분의 1, 그리고 3분의 2는 꾸르노 독점은 2분의 1, 꾸르노는 3분의 2, 슈타켈버그 모형은 4분의 3이다.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암기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12번. 요거는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 왜냐하면 베르트랑 하고요. 꾸르노랑 이게 모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난이도 올렸는데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어느 복점 시장에서 시장의 역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수요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기업 모두에서 여기 보시면 고정 비용은 없고 한계 비용은 1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르트랑 균형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요. 베르트랑은 MC와 P가 같을 때 이게 바로 베르트랑 모형에서 우리가 최종 생산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130에다가 마이너스 2Q가 되고요. 그 다음에 MC 하면 MC가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EQ는 어떻게 돼요? 따라서 EQ는 네 여기 130에서 10을 빼면 1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Q는 어떻게 60 이렇게 됩니다. 예, Q는 60이고 가격은 1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베르트랑 균형에서는요,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 경쟁 시장 때랑 동일하다니까요. 잘 암기하세요. 완경 시장과 동일한 생산량이 됩니다. 동일한 생산량이 돼서 자, 동일한 생산량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보시면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두 기업이 자신의 가격이라는 거 잘 보세요. 가격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꾸르노 모형에서는 자신의 생산량을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요거는 말이 안 되지, 여러분. 꾸르노 균형에서의 시장의 거래량 생산량은요.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이 얼마라고요? 3분의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의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르트랑 균형에서의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얘는 위에 살펴본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과 동일한 산출량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은 꾸르노가 베르트랑보다 많다? 아이, 말이 안 되죠. 꾸르노가 더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4번은요. 이거는 우리 기본 강의 때 제가 말씀드린 꾸르노의 반응 곡선 요거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돼. 여기서는 제가 좀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우선은 넘어가도록 하는데 반응 곡선은 상대방 기업이 생산량을 보고 자신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르노 모형은 추종자 모형이기 때문에 상대방 기업의 생산량을 보면서 자기가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 기업이 생산량을 많이 하면 나는 생산량을 줄이고 상대방이 조금 하면 나는 많이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우선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베르트랑 균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가지고 경쟁한다. 이렇게 잘 보시고 꾸르노 모형은 수량 가지고 경쟁한다. 이렇게 보시고 꾸르노는 완전 경쟁의 3분의 2다. 그런 정도 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게임이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게임이론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모형입니다. 과점 시장에서 네, 기업들이 이제 서로 상대방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를 살펴보게 되는 것을 바로 게임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점 시장에서요. 게임이론 얘기할 때요. 분석하는 방법이 게임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게임 띠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요 게임 이론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는 동시형 게임이 있습니다. 동시형 게임에 좀 초점을 더 많이 맞춰주세요. 아셨죠? 동시형이라는 것은 가위바위보 하듯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정규형으로 노말폼으로 표현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게임으로 할 때는요. 순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순차적 게임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인데 이게 바로 전개형으로 표현합니다.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형이라고 하면은요. 여기 이제 두 기업이 뒤에도 계속 보듯이 플레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A와 B의 두 기업이 존재하고요. A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A1, A2 두 가지의 전략이 있고 B가 선택하는 것은 B1, B2 두 가지 전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꺽쇠를 체크를 합니다. 한쪽에 꺽쇠가 이렇게 들어가고 B기업도 한쪽으로 꺽쇠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걸 바로 우월 전략이라 얘기하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게임이론과 관련한 우리가 균형에서 우월 전략 균형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5월 전략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쉬 균형이 있습니다. 내쉬 균형은 내쉬 전략 균형은 요거는 상대방의 전략을 보고 자신의 최선의 선택을 찾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형태다? 맞습니다. 이게 정규형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장기나 바둑같이 우리가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순차적 게임도 있어요. 순차적 게임은 말 그대로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 그래서 나무 모양으로 해. 장기나 바둑처럼 어떤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는 게임. 이게 추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문제 풀면서 다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우리 난이도는 중으로 해놨는데 게임이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중요한 거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게임 이론 중에서요, 우월 전략 균형이 있고 내쉬 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완전 균형 이렇게 3개 있는데 이 3가지 정도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월 전략 균형은 여기에도 개념이 나와 있어요. 우월 전략이란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느냐와 관계없이 이거 잘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던 무조건 내가 이걸 선택하게 되면 바로 그게 무조건 게임을 이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 선택지가 쫙 있을 때 그게 바로 우월 전략이. 이거 개념 모르시면 기본 강의 거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셨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이거고요. 반대로 내쉬 균형 조건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Beautiful Mind의 그 존 내쉬라는 그 수학자이자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균형이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현재 전략을 그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에 주어져 있다는 전제하에서 자신의 최선의 전략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전략을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이 가위바위보에서 주먹을 낼 걸로 생각이 돼. 그럼 내가 보재기를 냈어. 그렇게 되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 근데 상대방이 주먹을 내는 게 변하지 않으면 나의 최선의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보재기 내는 게 최선의 전략이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우월 전략은 내쉬 균형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면요. 우월 전략이 존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이 이렇게 있고 내쉬 균형의 전략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월 전략이면 반드시 내쉬 균형이 되는데 내쉬 균형이라 해서 반드시 우월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월 전략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그렇지. 이런 점은 어떻게 돼? 우월 전략은 아니지만 내쉬 균형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쉬 균형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꺽쇠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꺽쇠가 이렇게 되면 꺽쇠가 2개 있는 게 바로 내쉬 균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게 내쉬 균형, 요게 내쉬 균형 이렇게 되는데 우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맞죠? 다음 내쉬 균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맞아요.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완전 균형이나 맞습니다. 요게 완전 균형 내쉬 균형 요거는 바로 뭐냐면 내쉬 균형 조건에다가 더하기 암기하셔도 됩니다.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을 갖춘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완전 균형이란 내쉬 균형 조건을 충족시키는 전략의 짝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쉬 균형 조건을 충족시키는 요거는 틀린 건 아닌데 여기다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신빙성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개념 정도 물어봤고요.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쉬 균형 찾는 게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자, 이거는 쉬운 거니까 난이도는 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는 두 기업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순수 전략에 의한 내시 균형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게 A기업의 보수, 뒤에 게 B기업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는 A기업, B기업 두 개가 있고 전략도 두 개가 있어요. 자, 우선 생각해 보시면 기업 B가 B1 전략을 사용했다 합시다. 그럼 기업 A가 A1을 선택하면 1이고요. A2를 선택하면 2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거 선택하는 게 좋아요? 요거를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오케이. 자, 기업 B가 B2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기업 A가 A1을 선택하면 1인데 A2라면 2야. 그럼 0보다 1이 크니까 여기다가 꺽쇠 1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기업 A는요.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월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기업 B 봅시다. 자, 기업 B는요. 기업 A가 A1 전략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B1을 선택하면 1인데 B2를 하면 빵이야. 네, 요거를 선택하겠죠. 1이 뒤에 게 기업 B의 보수예요. 1이 0보다 크잖아. 기업 A가 A2를 선택했습니다. 기업 B가 A1은 B1을 선택하면 1인데 B2를 하면 2야. 이게 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 A와 B 전부 다 우월 전략 없고요. 내시균형은 어떻게 돼? 내시균형이라는 것은 꺽쇠가 두 개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꺽쇠가 다 하나씩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가위바위보 게임 같은 경우가 내시균형이 없는 거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시면은 내시균형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내시균형 우리가 찾는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좀 체크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21번 문제인데요. 이건 난이도가 이제 높다는 것은 앞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난이도 상으로 배치해 놨는데 앞에 문제에서는 사실은 뭐라고 할까? 그 정규형의 어떤 게임의 그 틀을 이렇게 알려줬어. 거기서 내시균형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를 보고 야, 네가 한번 선택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플레이어가 두 개 있어. A기업과 B기업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경기 불황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업은 반도체를 증산하든 감산하든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공간이 좁아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좀 그러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A기업이 있고요. B기업이 이렇게 있어요. 증산할 수 있고요. 감산할 수 있고요. B기업도 증산할 수 있고요. 감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근데 두 기업 모두 같이 증산하면 반도체 가격이 폭락해서 증산하면 폭락해서 모두 파산한데 그러니까 얘는 파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한 기업은 증산하고 다른 기업이 감산하면 증산한 기업은 여기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확대돼서 이득을 보고 감산한 기업은 시장 점유율이 축소돼서 손해를 봅니다. 증산한 기업은 이득을 보게 되고 감산한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두 기업 모두 감산하면 현상 유지를 하게 돼서 그냥 현상 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손해가 되고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내시균형 찾아볼까요? 자, B기업이 증산하면 A도 증산하면 파산이잖아. 감산하면 손해야. 파산보다는 손해가 낫지. 그래서 여기 손해 체크를 하시고요. B기업이 감산을 했어요. 저 나갔다 올게요. 네, 감산하면 여기 증산하면 이득인데 감산하면 유지야. 그 이득이 훨씬 낫지. 그래서 이득에 꺽쇠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A기업이 증산하면 B기업이 증산하면 파산인데 감산하면 손해야. 파산보다는 손해가 나오니까 감산을 하시면 이렇게 더 나은 선택이고 A기업이 감산하면 B기업이 증산하면 이득인데 감산하면 유지야. 그러니까 이득이 낫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게 꺽쇠가 왔다리 갔다리 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되니까 여기서는요. 우월 전략은 없어. 우월 전략은 없는데 보시면 꺽쇠가 두 개 있는 게 요거랑 요거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증산, 다른 기업이 감산하는 이런 경우가 내슈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슈균형은 어떻게 된다? 두 개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처럼 어느 하나의 기업이 증산, 다른 기업이 감산, 어느 하나의 기업이 증산, 다른 기업이 감산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내슈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잘 좀 체크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324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표가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복점 시장에서 기업 A와 B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각 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2개 아니면 3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플레이어는 A와 B 2개 존재하고요. 선택지 생산량이 2와 3 이렇게 2개 같이 존재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숫자가 이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중 여기 보시면 각각의 우월 전략과 내시 균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경기자 B가 만약에 Q2를 이제 2개를 생산한다 할게요. 그러면 A가 Q2를 선택하면 10인데 3을 선택하면 12잖아. 10보다는 12가 더 커요. 꺽쇠 체크돼 있고요. 자, 기업 B가 3을 선택하면 2를 선택하면 8인데 3을 선택하면 6이야. 8이 더 크네. 여기 꺽쇠 체크. 자, 여기 우월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한쪽으로 꺽쇠가 있어야지 우월 전략이 있는 거라니까 꺽쇠가 한쪽. 아셨죠? 그거 잘 보세요. 다시요. 기본 강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게 여러분들 뭐 진도 뺀다는데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경제학은요. 진도 빼서 와, 나 1해도 겠어, 2해도 겠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셨죠? 제대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업 A가 2개를 생산했어. 그럼 B가 2개 생산하면 10인데 3개 생산하면 10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0보다 12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고요. 네, 꺽쇠 체크합니다. 기업 A가 3개 선택하면 B가 2개 하면 8인데 3개 하면 6이야. 여기 보시면 이게 훨씬 나은 것이죠. 자, 기업 B는 한쪽으로 꺽쇠가 있잖아. 우월 전략이 있다고. 우월, 네. 전략 균형이 있어요. 전략 균형이 존재하고요. 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A는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업 A의 우월 전략은 아니야. 없어요. 기업 B의 우월 전략은 여기 나와 있는 생산량 2개 하는 게 우월 전략이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다음에 디귿 보세요. 내시균형은 A는 3개를 내시균형 요 꺽쇠 2개 나타낸 거죠. 꺽쇠 2개 나타낸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는 3개를 선택하고 B는 2개를 선택하는 게 바로 내시균형이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뭐 맞는 표현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을은 기업 A와 기업 B는 모두 우월 전략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시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우월 전략이 없더라도 내시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요. 답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니은하고 디귿이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문장이 길어가지고 난이도는 중이지만 내시균형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전개형 게임입니다. 자, A와 B의 의사결정과 관련해가지고 나타내는 것인데요. A사가 먼저 선택을 하고요. B사가 A사의 선택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야. 자, 신빙성 있는 약속이 없을 때 각 기업이 되는 이윤의 조합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타내면요. 이거는 원래 노멀 폼으로 찾는 게 아니라 요거를요. 이렇게 서브 게임이라는 부분 게임 균형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B의 선택을 보면은 뒤에 게 B거든요. B의 기업. 그러면 가를 선택하게 되면은 110이고요. 나를 선택하면 120이잖아요. 자, 그럼 110보다 120이 크지니까 이 길은 선택하고 이 길은 안 간다고요. 이해 가세요? 자, 이걸 역진귀납법이라 그래.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역진귀납법이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 B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B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다를 선택하면 보수가 250이고 라를 선택하면 350이야.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걸로 할게요. 250보다는 350 크니까 이 개를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B사가 여기 있으면 나를 선택하고 밑에 길을 갈 것이고 요 밑에 있으면 이거 길을 가거든요. 그러면 가사를 한번 선택을 해보면 가 입장에서는요. 자, A사 입장에서 볼게요. A사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게 되면 1, 2 가니까 80이고 이쪽으로 가면 1, 2 가니까 50이야. 80이 50보다 크지. 앞에 있는 게 A사 거야. 그러니까 이쪽 길 안 가고 이쪽 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내시균형은 어떻게 되냐면 A사가 이쪽 길을 가고 B사가 이쪽 길을 가서요. 값은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완전균형이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분게임, 서브게임 퍼펙트 내시균형에서 완전균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답은 그냥 나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네, 맞습니다. 내시 균형하고 더불어서 신빙성까지 같이 고려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앞에서 과점시장 모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 내시 균형 그리고 5월 전략 균형, 게임 이론까지 살펴봤는데 그거 두 개 관련 지어가지고 어렵지 않은 거니까 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